송도 신도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8만 원이라는 전기세 고지서 하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69세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번져갔다고 합니다. 평생 절약하며 아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송도 신도시의 50층짜리 아파트 2005호. 여름 한복판인 7월 말 바깥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인천 바다마저 후끈거리는 열기에 일렁이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69세 박정순 어머니는 리모컨을 꽉 쥔 채 에어컨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어요. 며느리 윤미라가 아침부터 전기세 이야기를 꺼낸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전기세 보셨어요?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찬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35살의 미라는 평소에도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어요. 정순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의 얼굴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했어요. 전기세? 얼마나 나왔는데? 58만 원이요. 58만 원. 미라는 목소리를 높이며 식탁 위에 고지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무슨 재벌이에요? 정순 어머니는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 더위에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못 견디게 되었거든요. 미라야, 내가 더위에 쓰러지면 좋겠니?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우리 아파트 9층 할머니는 여름에 더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니까. 정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에어컨 하나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한다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41세의 아들 이도훈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도훈은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왜 이렇게 춥게 해놨어? 밖에서 들어오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나네. 미라가 재빨리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세 58만 원 나왔어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으셔서 그래요. 도훈은 고지서를 받아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평소 월 20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갑자기 3배 가까이 뛴 것이었어요. 엄마, 이건 좀 심한데요? 낮에 집에 혼자 계실 때도 이렇게 세게 틀어놓으세요? 정순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서운해졌습니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도훈아, 엄마가 더위 먹어서 병원비 나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전기세가 나은 것 같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도훈은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도 좋지 않았고 아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지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미라는 남편의 반응을 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낮에 혼자 계실 때는 선풍기라도 쓰시면 안 될까요? 우리 생활비 반이 날아가요. 지후 학원비도 올랐는데. 6살 손자 지우는 자기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살그머니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어요. 정순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신문지 한 장도 아껴 쓰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게 지민이? 정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미라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짐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훈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순간 정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순 어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틀어놓았지만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속 서운함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순 어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 이병철 씨는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휴지 한 장도 아껴 쓰고 신문지는 물론이고 포장지까지 모아서 재활용하던 사람이었죠. 여보,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어.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고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대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다니. 정순 어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도훈이 출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기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께 좀 더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은 토스트를 먹으며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도 전기세 부담이 컸어요. 회사에서 월급 인상은커녕 성과급도 깎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는 마. 심하게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게가 휘청거릴걸요? 그때 정순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후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순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잠깐 얼굴이 밝아졌어요. 우리 지후, 오늘도 유치원 잘 다녀와라. 미라는 지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어제 이야기 좀 더 해야겠어요. 정순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미라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뭘 더 이야기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58만 원은 너무 과해요. 평소에 20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갑자기 3배가 됐다고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라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어머니에게는 마치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럼 내가 더위에 쓰러져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낮에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시원한 곳에 가시면 어때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제안을 듣고 마음이 더욱 상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라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니? 어머니 집이긴 하지만 저희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전기세는 저희가 내는 거고요. 그 말에 정순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의는 자신 이름이었지만 실제로 생활비는 아들 부부가 부담하고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저희도 지우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 넘거든요. 거기다 생활비 적금까지. 정말 빠듯해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을 대줬던 일, 신혼 살림을 차려주느라 2천만 원을 더 보탰던 일들이요. 그때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어요 라며 고마워하던 미라였는데 지금은 전기세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얼마를 도와줬는지 기억하니? 미라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정순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는 것도 초라해 보였고 현재 상황을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뉴스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정순 어머니는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에어컨 리모컨을 바라봤지만 쉽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녁 무렵 도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덥게 해놨어요? 에어컨 고장 났어요? 아니야, 전기세 때문에. 도훈은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기세 부담이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이런 더위를 견디고 계신 게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요즘 회사 상황도 안 좋고. 그날 밤 정순 어머니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들 위해 평생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나는 에어컨 하나 마음대로 못 틀고 있네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정순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었지만 정순 어머니는 여전히 선풍기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나이 든 몸으로는 이런 더위를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 어머니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혹시나 해서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라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장을 다녀온 탓에 그녀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어지러워서 그래. 나이가 드니까 더위를 못 견디겠더라. 미라는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다시 현실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장을 보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지우 학원에서 추가 비용까지 요구해서 가계 부담이 더욱 커졌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낮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실 수는 없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도 에어컨이 있고 도서관도 시원하거든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였어요. 미라야, 내가 그렇게 짐스럽니? 짐스럽다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어머니도 시원한 곳에서 계시면 좋잖아요. 하지만 정순 어머니에게는 그런 제안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저녁에 도훈이 퇴근하자 미라는 남편에게 더욱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에어컨을 못 틀면 건강에도 안 좋지만 저희 가게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도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걱정됐지만 실제로 전기세 부담은 만만치 않았어요. 최근 들어 회사에서 성과급도 삭감되었고 지우 교육비는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낮 시간에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 가시도록 권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서 혼자 계셔도 심심하실 텐데 밖에 나가시면 사람들도 만나고 좋잖아요. 미라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 어머니에게는 자신을 밀어내려는 계략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 식사 시간 미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낮에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건 어떠세요? 요가도 있고 서예 교실도 있다던데. 정순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지관이라니.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순 어머니는 이미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기세 때문에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라는 걸요. 지후가 천진난만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낮에 유치원 가는데 할머니도 어디 가면 좋겠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지후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를 위한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 말이 맞기도 해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가끔 나가시는 것도. 도훈아. 정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결국 내 아내 편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전기세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전기세만 많이 나오는 짐이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지후가 불안해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미라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황이 정말 빠듯해요. 지후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이 나가고 생활비에 적금까지.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노골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낮에만이라도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미라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면 방에 작은 에어컨 하나만 설치해서 그것만 쓰시든지요. 하지만 정순 어머니에게는 그런 타협도 굴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활동 반경을 제한당해야 한다니요. 도훈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도 무리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정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알겠다. 내가 짐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정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통장들과 보험 증서들을 꺼내며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이병철 씨와 결혼한 게 47년 전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정순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지금 이 아파트가 됐고 아들의 전세금이 됐죠. 특히 도훈이 결혼할 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당시 미란의 집에서는 전세금으로 7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순 어머니와 남편은 자신들이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때 그렇게 말하며 기꺼이 희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기세 때문에 눈치를 주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도훈이 결혼 3년 차에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시절이라 도훈은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아깝다며 매매로 전환하자고 했어요.
엄마,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를 빼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정순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빚을 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도훈과 미라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동의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훈이 집을 사고 남은 돈과 추가로 받은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200만 원을 벌어서 온 가족이 기뻐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투자한 회사가 분식회계로 폭락하면서 투자금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지? 대출금도 있는데. 그때 도훈의 절망적인 표정을 정순 어머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어머니가 나서서 예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해서 빚을 정리해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 미라가 작은 카페라도 차려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상가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며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작은 카페라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미라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 카페가 별로 없기도 했고요. 정순 어머니는 또다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내어줬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여보, 우리가 늙어서 돈이 필요하면 아이들이 돌봐줄 거야. 지금은 젊은 사람들 도와주자. 하지만 카페는 1년도 못 버텼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뚝 끊겼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됐어요. 투자한 5천만 원은 거의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평생 모은 돈이 자식 때문에 사라진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작년 겨울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순 어머니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정도였어요. 평생 모은 재산 중에서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과 며느리가 전기세 때문에 자신을 내몰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오후에 미라가 또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복지관에 알아봤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노래교실도 있고 한글서예도 있고.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라야, 솔직히 말하자. 너는 내가 낮에 집에 없기를 바라는 거지. 미라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전기세 때문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솔직함에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더 이상 핑계나 변명도 없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기억하니?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뭐가 다르지? 그때는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고 지금은 전기세 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도훈이 돌아왔을 때 정순 어머니는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훈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럽지? 도훈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순간 정순 어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그 다음 달 전기세는 무려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해요. 70만 원이라고요, 70만 원. 미라는 고지서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반응에 위축됐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컸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려고 해도 거동이 불편한 날이 많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미라야, 내가 일부러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야. 나이가 들면 더위를 정말 못 견디게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써도 되는 거예요? 저희 월급 반이 전기세로 나가잖아요. 그때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어른들의 큰 소리가 들려서 아이는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미라는 아들을 보며 잠깐 진정했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후야,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엄마가 할머니랑 이야기 중이야. 하지만 지후는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았어요. 할머니가 슬퍼 보였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정순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싸움을 봐야 하다니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속에 쌓였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지후 봐주신다고 해서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후도 유치원 다니고 어머니는 집에서 에어컨만 틀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니? 낮에는 정말 밖에 나가 계세요. 아니면 미라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아니면 생활비를 좀 보태셨으면 어때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비를? 네. 어머니도 이 집에서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월세는 아니더라도 생활비 정도는. 정순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생활비를 내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요? 도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보자마자 하소연했어요. 여보, 이번 달 전기세 70만 원 나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도훈도 그 금액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월급이 400만 원인데 전기세만으로 6분의 1이 나간 거였어요.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정순 어머니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도훈아, 내 아내가 나보고 생활비를 내라고 하더라. 도훈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아내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미라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엄마,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은데요. 어머니도 생활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순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결국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도훈아,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알고 있니? 그건 엄마 명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정순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명의는 자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 부부의 집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미라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식비랑 전기세 일부로요. 50만 원? 정순 어머니에게 그 돈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월 3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내 연금으로는 부족해.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조금씩 쓰시면 되죠. 미라는 시어머니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2천만 원 정도는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정순 어머니에게 그 돈은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돈이었어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어머니, 지금이 노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뭔 일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죠. 미라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정순 어머니에게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아들 부부는 도움만 받았지 도움을 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후가 어른들의 대화를 듣더니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돈 내면 할머니가 더 행복해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순 어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런 어른들의 다툼을 보여주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어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내 집에서 월세를 내야 한다네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이들 도와주더니 이제는 나보고 생활비를 내라고 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정순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순 어머니는 중대한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정순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미라가 정말로 월 50만 원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계산서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미라는 A사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된 가계부를 내밀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식비까지 세세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전기세 평균 60만 원에서 어머니 분담금이 40만 원, 식비 월 10만 원에서 총 50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정순 어머니는 그 계산서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해서 돈을 요구하다니요. 미라야,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니? 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희도 지후 교육비의 대출 이자에 정말 빠듯하거든요. 그때 도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계산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생활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순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럼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미라와 도훈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실 그들도 이 상황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낮에는 복지관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든지요. 미라의 마지막 말은 정순 어머니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결국 돈을 내든지 아니면 나가라는 소리였어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니? 쫓겨난다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정순 어머니에게는 그게 그거였습니다. 결국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정순 어머니는 혼자 있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월 50만 원을 낸다면 자신의 통장에 있는 2천만 원은 3년 정도밖에 못 버텨요. 그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늙어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저녁 식사 시간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많이 슬퍼요? 정순 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할머니는 괜찮단다, 지후야. 할머니가 웃으면 저도 좋아요. 할머니 웃어주세요. 지후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더 이상은 어려워요. 정순 어머니는 며느리의 최후 통첩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알겠다. 내가 결정하마. 그날 밤 정순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간병하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던 기억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순 어머니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유품,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미라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짐 싸는 거 안 보이니? 어디 가시려고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나가면 되잖아.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나가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무슨 뜻이었니? 돈 내라 아니면 나가라 했잖아. 도훈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도훈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가 나보고 월세를 내라고 했잖아. 내 집에서. 정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지후가 할머니의 짐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는 여기 살아야 해요. 정순 어머니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지후야, 할머니는 지우를 정말 사랑해. 잊지 마라. 할머니, 가지 마세요. 지후의 울음소리에 어른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정순 어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돈 문제가 아니야. 자존심 문제지.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돈까지 내가면서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정순 어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순 어머니가 향한 곳은 남편의 납골 땅이었습니다. 인천 소래산 중턱에 있는 작은 납골 땅으로 시내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끌고 가는 길이 무척 힘들었지만 지금 갈 곳은 여기뿐이었습니다. 납골 땅 관리 사무소에서 하룻밤 머물 수 있냐고 물어보니 관리인 아저씨가 난색을 표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숙박시설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정이 있으시면 오늘 하루만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정순 어머니는 고마워하며 작은 휴게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의 위패가 있는 곳 바로 옆이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여보, 나왔어요. 정순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들 위해 평생 모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봐요. 주식 투자 실패, 카페 사업 실패. 그리고 이제는 나보고 월세까지 내라고 해요. 내 집에서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적은 없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고 하네요. 한편 집에서는 지우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눈물을 그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가 없으면 싫어요. 미라는 아들을 달래느라 지쳤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나가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후야, 할머니는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거야? 금방 오실 거야. 하지만 지후는 어른들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가방 들고 갔어. 할머니한테 돈 내라고 해서 할머니가 나간 거야. 6살 아이의 말에 미라와 도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도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기세 부담이 사라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엄마가 어디로 가셨을까? 아마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가셨겠지. 어머니도 어른이신데 알아서 하시겠어. 미라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밤이 되자 도훈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 하지만 정순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핸드폰을 꺼뜨려 놨거든요. 여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괜찮을 거야. 하루 이틀 서운함을 표현하시다가 돌아오실 거야. 미라는 자신을 달래듯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납골당에서 밤을 보낸 정순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 어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친척들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고 친한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어요.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야겠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도와줬습니다. 근처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 있다고 했어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어머니는 부동산에 가서 그 원룸을 봤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옆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서 혼자 사시기에 좋아요. 정순 어머니는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과 첫 달 월세 40만 원, 총 540만 원을 냈어요. 남은 돈은 1,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원룸에 들어와 앉으니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완전히 독립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도훈이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 어머니가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걱정은 무슨. 나 원룸 구해서 이사했어. 원룸요? 어디에요? 소래산 근처에. 이제 너희 눈치 안 보고 에어컨 마음대로 틀 수 있을 것 같아. 정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가실 일은 없었는데. 없었다고. 너희가 나보고 월세 내라고 했잖아. 도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세요. 얘기해봐요. 아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남은 인생이나마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 정순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 시원함을 만끽했습니다. 전기세가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내는 거니까요. 여보,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 수 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지우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순수한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정순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에요. 정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아들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우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자주 울곤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지우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유치원에서 할머니 그림을 그려오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주려고 꽃을 꺾어오기도 했어요. 미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기세 부담은 사라졌지만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 과연 잘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지만 어머니가 혼자 원룸에서 지내신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여보, 엄마한테 연락해볼까? 그래도 먼저 연락하시겠지. 서운하시니까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하지만 정순 어머니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또다시 상처받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후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세요. 미라는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후야, 할머니는 지금 바쁘셔서.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나간 거 알아요. 6살 아이의 정확한 지적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와 도훈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전기세 때문에 어머니를 내보내다니. 지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도훈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가볼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모셔와야겠어. 다음 날 도훈은 어머니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소래산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순 어머니는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훈아, 왜 여기까지?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훈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전기세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정순 어머니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오는지 아쉬웠어요. 도훈아,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고집이 세졌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화내실 만했어요. 우리가 평생 희생하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지후는 잘 지내니? 할머니만 찾아요. 밥도 안 먹고 매일 울어요. 어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썰렁해요. 정순 어머니는 손자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애가 뭔 죄가 있다고.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순 어머니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미라도 같은 마음이니? 네, 미라도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해요. 며칠 후 미라가 지후와 함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지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꽉 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순 어머니는 손자를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지후 많이 컸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미라는 시어머니 앞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미라야,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전기세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미라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순 어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후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요. 할머니 방도 그대로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는 정말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에어컨도 마음껏 쓰시고. 도훈의 말에 정순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전기세는 조심해서 써야지.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순 어머니도 현실을 인정하고 아들 부부도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어머니는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후가 가장 기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 나가실 거죠? 그래, 우리 지우랑 함께 살 거야.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라가 정순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고 도훈은 어머니께 안마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요. 정순 어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끈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자.
그날 밤 정순 어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어요.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자식들이 깨닫는 법이래요.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정순 어머니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정말로 큰 갈등 없이 세 세대가 화목하게 살아갔어요. 전기세는 조금 줄였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 가족은 몸소 깨닫게 되었답니다.